세 번째 영상입니다. 상황론이죠. 상황론은 332쪽부터 338쪽까지. 상황론은 좀 말을 잘못하면은 뭐 사건이나 상황마다 리더십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게 뭐야?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직전 영상 행태론과 그리고 특질론에서 좀 이제 그게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좀 뒤에 나온 얘기입니다. 약간 시기적으로는 뒤에 나온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리더십에서 뭐 몇 명의 사람들이 꼭 나오는데 이제 피들러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의 얘기가 있죠.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 자, 상황이 얼마나 통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진다. 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얼마나 상황이 통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과업도 그 상황이 통제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 그 다음에 직위에 따른 권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사장님이라는 직위, 회장님이라는 직위에 따른 권력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들러라는 학자는 가장 싫어하는 동료를 기준으로 한 번쯤 조사를 해봐요. 리더십이 자, 이런 거죠. 뭐 이게 부적절한 그러니까 부적당한 예일 수 있는데 우리 수강생들이 지금 한 62명 정도 되거든요. 62명 정도 되는데 62명들한테 각각 이제 제가 조사를 합니다. 이 강의실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뭐 누구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리더십을 측정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측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는 직전 영상의 행태론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과업을 지향하는 쪽이냐, 리더십을 과업 지향 쪽으로 가느냐, 인간관계 지향 쪽으로 가느냐, 이 두 개의 이제 그 기준점을 두고 뭐 A라는 사람은 어느 쪽이고 B라는 사람은 어느 쪽이고 뭐 이런 걸 밝혀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보다도 상황 통제에 대해서 전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어요. 상황 통제라는 거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학교잖아요. 학교라는 상황에 통제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가장 강력한 통제, 이건 고정변수잖아요. 졸업을 하기 전까지는 고정된 거잖아요. 일단 좋든 싫든 최소 4년, 최대 6년에서 7년까지 대학생이라는 신분이잖아요. 자, 상황이 통제된 거예요. 그런데 자유롭죠. 중학교와 고등학교보다는 자유롭죠. 이럴 때 나타나는 리더십, 그런 대학 조직 안에서 나타나는 리더십, 그리고 대학교 동아리 안에서 나타나는 리더십. 그런데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도 분명히 동아리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뭐 좋든 싫든 간에요. 중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은 아무리 학생들이 좋은 결정을 하더라도 일단 뭐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이게 진짜 끌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교수님들이나 누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일절 뭐라고 하질 않잖아요. 상황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소방심리학을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과목은, 그리고 경찰과 등등의 다양한 직업 과목 전공을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 이 수강생을 전부 다 사회복지 현장으로 간다 그러면 사회복지 뭐 노인복지라든가 아동복지라든가 청소년복지, 그럴 때의 그 전제 조건 상황,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굉장히 넓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수강생들을 모두 화재 현장으로 투입한다. 이거는 급박한 상황이죠. 그리고 불을 다 끄면 그 상황은 종료돼요. 그 불을 5분 만에 끌 수도 있지만 50일 동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대형 산불 같은 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저번에 강원도 산불 같은 경우 며칠 동안 안에 전부 다 뭐 진화를 했지만 상황이잖아요. 자,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4년이라는 통제 기간이 있는 거고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간이 길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자, 산불 짧으면 5분, 뭐 불나는 거 집에서 불났다가 5분, 길면은 5일, 50일까지도 가는 경우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다 상황이에요.
상황은 굉장히 넓고 그 주어진 것 그리고 군대에서 군복무를 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고 얘기하는데 자 2년 동안 약 2년 동안의 시간 2년 긴 시간입니다. 재난지원 알림이 재난 문자 알림이 와가지고 중간에 영상을 끊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그 군대 얘기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군대 얘기를 했는데 상황은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시게 되면은 주말에만 근무하는 업종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예식장입니다. 물론 평일에도 해요. 일 있으면은 예식장, 뭐 잔치, 뭐 돌잔치 100일 뭐 돌잔치라든가 뭐 요새는 이제 칠순잔치, 뭐 팔순잔치 이런 거 주말 근무에 초점이 돼 있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남들이 다 출근할 때 퇴근하고 주무시는 업종들도 많아요. 전부 상황이에요. 이거는 이제 직종에 따른 상황이라는 거고 직전에 말씀드렸던 군대, 학교 이거는 자, 신분에 따른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뭐 화재 발생에 관련된 것 그건 사건에 관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마다 리더십이 발휘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게 이제 이 상황론의 중심에 관련된 얘기,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에 그 경로 목표라고 되어 있어요. 리더의 행동이 자 부하들의 직무 수행 동기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리더의 행동이 부하의 직무 수행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하의 특성과 근무 환경이 일종의 그 통제 변수, 상황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게 있죠. 알아서 자기 일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킨 것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시켜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사람마다요. 그 다음에 근무 환경, 자 외근직, 이른바 나가서 자, 현장에서 있는 외근직인지 내근직, 책상에 앉아서 사무를 보는 것인지 근무 환경에 따라서 리더의 행동이 구성원, 부하에게 전달될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경로 목표 이론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예요. 구성원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야. 경로. 야, 네가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아마 되게 될 거니까 이러이러한 단계에 맞게 무엇을 해야 돼 라고 리더가 말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다면 서로 성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운동, 지금 이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스포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우리가 축구나 농구나 야구나 이런 걸 할 때요, 뭐 아무렇게나 놀아라? 그거는 이제 뭐 아주 어린이들 흥미를 이제 가르치기 위한,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알아서 놀아봐, 뭐 공을 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놀아봐 이렇게도 하겠지만, 이제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 우리 선수 입장에서 보자고요. 처음부터 공을 잘 던지고 잘 치는 야구 선수요, 공을 잘 던지고 잘 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패스를 처음부터 잘하고 드리블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농구 마찬가지고요. 배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범을 보이죠. 자, 선배 선수라든가 또는 감독, 코치 등등의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우수한 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개인이 이제 아무래도 우수한 선수, 당연히 사람은 잘하고 싶어 해요. 우수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경로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뭐 야구라면은 자 오늘은 공을 치는 방법, 그 다음에 땅볼을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높은 데서 떨어지는 이른바 플라이볼을 잡는 방법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그리고 돌발 상황 때는 이렇게 할 것, 그래야 우수한 선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로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운동 얘기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직 생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걸 예로 들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리더가 경로, 네가 가야 될 길과 가야 되는 길에 해당되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이 경로 목표 이론은요. 근데 저는 이걸 보자마자
아, 운동선수. 뭐 더 이해가 안 되시면은 태권도 생각하시면 돼요. 합기도나 태권도, 뭐 용무도 상관없고 검도 마찬가지. 뭐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 주요 규칙. 일단 빨리 무조건 최대한 빨리 알아야 되는 규칙부터 알려주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특히 규칙이 복잡한 종목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로 목표 이론은 스포츠 선수들한테 적용하면 똑 떨어지게 맞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하 특성, 자, 이것이 말 운동선수의 특성. 아, 나는 정말 좋은 선수가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활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잘 보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리고 초반에 이렇게 성과가 초반에 나다가 중반 이후부터 성과가 떨어지는 선수가 있고, 초반에는 이게 별게 없는데 중반 이후부터 이게 성과가 올라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게 다 특성이 개인의 특성이에요. 뭐 지구력이 강하냐, 민첩성이 강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 근무 환경, 전지훈련 왜 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디서나 잘할 것 같으면, 훈련 잘할 것 같으면 전지훈련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에요. 대한민국 사계절이기 때문에 추울 때는 땅이 얼어서 운동을 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땅이 부드러운 나라로 전지훈련을 가는 거죠. 근무 환경, 그러니까 운동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차피 사람이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건 사실 그리고 스포츠뿐만 아니라 공학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 공학을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공학도 마찬가지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설계할 줄 모르는데? 아, 얘는 아침형 인간이구나. 얘는 저녁형, 야간형 인간이구나. 그 사람의 특성, 근무 환경. 아, 이거 뭐 아무 도구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 그래, 수동으로 하자. 수동으로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경로를 알려주는 거, 이게 경로 목표 이론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상황론을 상황에 따라 그냥 다르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외우고 말았어요. 그리고 상황론을 그렇게 자세히 배우지 못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제 수업할 때 행태론을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많이 외우고 그랬는데 상황론을 딱 보니까 이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 이미 많다는 거 한 번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